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모든 아시안을 지칭하여 브라질에서는 자포네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일본인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한국, 중국, 일본 뭐 다 다른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그 역사와 배경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댓글과 좋아요, 더군다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888년에 브라질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을 상실한 브라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브라질에 왔습니다. 웬만하면은 같은 피부색, 즉 백인 계통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은 도착하여 이 상파울루를 위주로 이 남부 지역, 즉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그런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북유럽 백인 계통 사람들이 살기에 이 브라질, 특히 상파울루나 그 북쪽 지방은 굉장히 더워서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파울루 위주로 그 위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덥고 커피와 사탕수수 등 여러 가지 농산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곳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받아들인 일손이 많이 모자르고 또 그들이 정착하기 어려움을 겪자 어느 나라 사람을 받아들일까 고민하던 중 바로 일본 사람들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도착한 일본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꿈을 꾸면서 농장에서 오래 일을 하고 수년이 지나면은 그 돈을 모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고요. 또 이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벌어들이는 돈은 입에 풀칠하며 살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야, 잘못 왔네, 노예 계획을 하고 왔네, 고생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바로 하와이나 또 멕시코로 거의 노예와 같이 팔려간 우리 선조의 역사 있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리벨다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이곳에서 한두 명씩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집단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의 현지화에 성공을 하고 또 끊임없는 노력과 또 성실함을 무기로 삼아 조금이나마 조금씩 돈을 모아서 땅도 사고 또 주위 사람들은 이제 집단을 이뤄서 농촌 마을도 형성하며 자기들끼리 문화 교류를 갖는 등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농장에서의 일이 이제 끝나고 계약이 끝나자 이제 상파울루 시내로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상업과 서비스에 종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농장에서 많이 생산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들끼리 이제 생산과 유통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서요. 전국에서 웬만한 상파울루나 미나제라스나 이곳에서는 일본 사람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농산품을 파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있고요. 또 성실하고 장난치지 않는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라는 신뢰가 강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여러 계층의 사람과 여러 지방의 사람들의 특색에 따라서 누구는 상업적으로 가는 사람, 누구는 생산을 가는 사람, 기술로 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그들의 집단과 또 끈기와 노력으로 인해서 학교도 세우고 또 재단도 세우는 등 크게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손까지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일본 사람은 아닌데 그 후손이 이 브라질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성은 그래도 브라질 성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2억이 넘는 이 브라질 인구 중에 1%가 아시아계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도 원래 일본보다 먼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미국 개척시대 서부 시절에 그 철도를 모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깔은 것과 같이 이 브라질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은 그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니테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땐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사탕수수나 이런 커피 재배에 이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이게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미친 영양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먹는 빠스떼오입니다. 만두, 튀김 만두와 같은 춘병과 같은 이런 빠스텔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한두 개씩 팔기 시작하면서
그 브라질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1950년대에 일본 사람들은 지금 상파울로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산토스라는 곳에서 중국 사람이 만든 파스텔을 비슷하게 변형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상파울로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길거리를 막아놓고서는 이제 회라라는 이제 시장이 열리면요, 각 입구마다 조금씩 이제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파스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고기나 닭고기나 치즈나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도 일본 사람이 있어야 누구든지 신뢰하고 사 먹을 정도로 이제 일본 사람 파스텔이라고 연결되는데, 사실 처음에 50년대에 이거 처음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중국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홍보할 정도로 원래는 중국 문화였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뭐 재단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병원도 만들었습니다. 이민 사회가 성장하는 거에서 가장 큰 척도는 바로 그 민족이 세운 병원이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규모도 크지만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세운다는 것은 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있어야 되고, 그 재단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에 기부한다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일본 사람은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며 브라질 사회에 들어가서 엘리트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엘리트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 한인도 같은 이민 배경 역사를 가지며 우리는 그보다 늦게 왔지만은 같은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1970년대 중단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 수십만 명이 와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는 그만한 숫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한인들이 몰려 살다 보니 학교와 또 병원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재단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는데요. 당연히 우리 한인 사회가 몇 명이 없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많습니다. 뭐 성실하다,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또 이제 뭐 범죄도 안 일으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원래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업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품부터 많이 만들기 때문에 농산품에 관련된,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은 무조건 일본 사람이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정치인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장관도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시의원들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상파울로 주이지만은 바로 여기서 이제 이과수 폭포가 있는 파라나 주 이곳에도 많이 살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는 일본 사람들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브라질 북부, 중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꼭 자기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와 이런 호환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모여서 문화사업을 하고, 우리 한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라질 전국에 많이 사시는데 몇 분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문화사업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상파울로에서는 상파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모든 아시아인들을 자포네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내만 해도 이곳에 돌아다니시면은 하도 일본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냥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내를 벗어나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딱 보면은 쳐다보고요, 저 일본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친근감 있게 일본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난 일본 사람 아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좋게 설명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요즘에 우리 한류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뭐 BTS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 뭐 드라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알려지면서 이제는 그나마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찾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브라질에 오시는 분들을 누가 뭐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나는 한국 사람이다, 더군다나 남한 사람이다 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가끔 가다가 어느 분이 뭐 장난하면서 나는 저 북한 사람이고 내가 저 김정이라고 뭐 그쪽 김씨 일가하고 뭐 친척이다, 왜 내 성이 김이니까, 뭐 이렇게 장난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찾아서 이런 동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